대형 산불 피해지 복원 연구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고요. 오늘 브리핑은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입니다. 최근 산불이 사회 현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산불 피해지 복원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지 복원에 관한 27년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계획을 발표하여 산불 피해지 복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들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 과장님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지와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 중 삼척지역에 장기 연구지를 설치하여 생태계의 회복 과정을 밝히고 보건 기술을 개발하는 산불 피해지 변화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원이 지난 27년간 산불 보건지를 모니터링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입니다. 생존율은 조림 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조림 수종의 생존율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지역에서 소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를 조사한 결과 조림 1년 후의 소나무의 생존율은 평균 89%로 화렵수의 평균 생존율 53%에 비해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 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소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토양은 대체로 척박하고 산불 피해지는 양분이 저장된 표토가 불에 타서 더욱 척박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곳에서도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또한 산주는 산불 피해지의 보건 수종을 정할 때 소나무를 심기 원합니다. 경제적 이유가 큰데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 시 산림 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척박한 토양에도 잘 적응하는 소나무의 생태와 산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는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하여 민가나 발전시설, 문화재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화렵수림으로 전환하고 소나무림 내에 화렵수 내하수림을 조성하는 산불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나무림 현황과 조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국 산림 면적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전국의 소나무림은 씨가 퍼져 자란 천연림이 94%, 사람이 심어 조성한 인공림이 6%입니다. 1973년부터 2022년 50년 동안 심은 나무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인 10만 헥타르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에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의 장기 연구지 조사 결과 숲의 발달은 조림복원지에서, 토양 회복은 자연복원지에서 더 양호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조림복원된 소나무 수고는 강원지방 소나무의 평균 수고와 거의 같았으며 숲 전체는 일정한 수고와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갈나무가 우세한 자연복원지는 신갈나무의 평균 수고와 비교하여 23 내지 90% 정도로 낮았으며 수고와 밀도 역시 입지마다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이 대상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토양 유기물과 양분은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미 피해지에 비해 산불 피해지의 유기물은 32 내지 47%, 양분은 47 내지 63%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자연복원지와 조림복원지의 토양 유기물과 양분의 회복 속도를 비교하면
자연보건지가 조림보건지에 비해 각각 1.5배, 1.3배 높았습니다. 토사 유출은 조림보건지와 자연보건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년까지 증가하다가 식생 피복이 이루어지면서 감소하여 3년 이후부터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산불 피해지의 복원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산림 생물 다양성 회복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입니다. 산림 생물은 산림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산림 생물의 회복 과정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산림 생물은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은 9년, 곤충 중 개미류는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개체수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후에도 81 내지 86%, 조류는 그보다 낮은 62에서 72%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피해지의 생물 다양성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측면에서 산불 피해지에서도 산림 생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헥타 이상 피해를 준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1992년부터 2021년간 30년 동안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1건, 올해는 5월 2일 현재 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는 대형 산불 피해지의 성공적인 보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건 지침이 필요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성과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산불 피해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그전까지 모호했던 산불 피해지의 복원 원칙, 기준과 절차, 방법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산불 피해지의 과학적 복원 방법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즉, 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수원 함양림, 산지재해 방지림, 자연환경 보존림, 목재 생산림, 산림 휴양림, 생활환경 보존림 등 산림의 6대 기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입지 및 식생 조건에 따라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을 적절하게 추진하며 우리나라 산림 소유자인 산불 피해 당사자인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뉴얼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순서로 산불 피해지의 복원 절차도 규정하였습니다. 응급복구는 산불 피해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지의 복원 계획 수립 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과 같은 복원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역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는 산불 피해지별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에 따라 먼저 산림 식생 분야, 동물 분야,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피해지를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산주를 포함한 지역주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적인 복원 방법을 결정합니다. 산불 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 역시 피해 정도, 생태 환경, 묘목 수금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원이 참여한 3가지 산불 피해지 복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96년 3,762헥타르가 소실된 강원도 고성 산불입니다. 고성 산불은 산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고 산불 피해지의 회복 과정을 밝히려는 노력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지 조사를 위해 48명의 생태계 조사단도 구성되었습니다. 복원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복원 방향은 송이 생산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이 채취를 앞당기기 위해
긴급히 결정된 조림 계획은 입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복원 방법이 결정됐다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3,794헥타르라는 최대 면적의 피해를 준 2000년 동해안 산불입니다. 동해안 산불은 실질적인 산불 피해지 복원 계획을 수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민, 관, 학, 연 공동조사단 176명이 생태, 사회경제적 측면, 복원 방법 평가 등 9개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고 복원 절차와 의사결정 흐름도를 그때 만들어 복원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2차례의 협의회와 4차례의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송이 생산, 경관복원 등 사회정책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 복원 방법 선정 시 피해 정도와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조림복원 51%, 자연복원 49%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의견 수렴 과정이 적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작년에 있었던 2022년 울진 산불입니다. 울진 산불 피해지의 경우는 더욱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와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복원 대상, 긴급 벌채, 복원 방법, 내화수림 조성, 양묘계획, 소득사업, 부산물 처리, 산림 기능별 복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산림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과학원,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위성, 드론 등을 통해 산불 피해지 경계와 산불 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산불 피해 정도에 따라 복원 대상을 구분하여 복원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토론회 운영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화렵수 조림 기술과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원이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할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지의 유형에 따라 복원 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 피해지 복원 매뉴얼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 피해지 생태계 회복 과정을 구명하는 100년 장기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7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 연구를 강화하여 산불 피해제의 회복력을 증진하는 복원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제 화렵수 조림 기술과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 장기 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 사회, 환경 가치를 반영하는 과학적 산림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